울서와쿠탭 전세계에 계신 와디의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신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그냥 좀 재밌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조금 발매된 지는 오래된 신발이에요. 작년 6월 달에 발매된 신발이고, 바로 그레이트풀 데드 덩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의 회사 동료가 당첨되어서요. 근데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사실 오렌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FTC 매장에서만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가장 지금 귀한 제품이 됐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몇몇 선택된 그 스케이트샵에서만 발매를 한 제품이죠.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홈에서 발매한 거 여러분 전부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 세계 릴리즈를 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굉장히 지금 비싼 시세를 자랑하고 있죠. 사실은 저는 이 제품을 마지막으로 SB 덩크는 이제 종말을 고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제품 조금씩 한번 여러분들께 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 신발인지 함께 이야기 짧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레이트풀 데드는 1965년도에 만들어진 밴드입니다. 락밴드고요. 캘리포니아를 주축으로 활동했던 밴드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여기에 마칭 베어라고 해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 곰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밴드의 마스코트라고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옷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는 요 마칭 베어의 이미지를 핸드폰 배경으로 하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 중에서 요 초록색 곰을 모티브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렌지 색깔 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레이트풀 데드와 나이키 SB와의 콜라보 제품인데, 요 그레이트풀 데드를 가져온 게 아마 중간 역할을 해준 게 FTC가 아닐까 싶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FT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거나 막 엄청 화려한 스토어는 아니고 좀 조그마면서 아담한 약간 그런 스토어인데, 그 안에서도 있을 거는 결국에 다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요번 그레이트풀 데드 제품도 그쪽에서 오렌지 색깔만 발매를 했다고 하니까 딱 그 정도만 여러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이키에서 한국의 소방차와 콜라보 덩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에디션은 카시나에서만 발매했다,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곰돌이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곰돌이 인형 같은, 머리카락 같은 그런 인형 같은 느낌의 재질을 사용해서 굉장히 특이한, 저는 사실 이거는 요 신발에서만 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 베어브릭 덩크에서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다.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마칭 베어, 그 행진하는 곰 중에서 초록색 곰이 이렇게 따당 나와 있고, 뒤에 나이키 스우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또 다른 로고 중에 하나인데요. 번개 표시가 아자자자장 나 있고 2020 Grateful Dead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풀 데드와 함께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여분끈으로는 이렇게 파란색 여분끈이 들어가 있다. 나이키 SB라고 쓰여져 있어요. 기본 끈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초록색 곰돌이가 초록색 몸을 가지고 이 파란색 머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머플러를 색깔 포인트로 넣은 거예요. 여기 스우시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웃솔에도 그렇고요. 아웃솔 가운데는 또 이렇게 연두색으로 또 예쁘게 넣었다는 얘기죠. 근데 요 사이에 또 락밴드들이 또 뭐 합니까? 공연 끝나면 다 대기실에 앉아서 다 아시잖아요. 주머니가 있어요. 요걸 딱 여기 따다다다 열심히 막 락밴드 막 공연하다가 끝나고 대기실에서 여기서 쫙 꺼내는 거죠. 싹 꺼내가지고 싹 맙니다. 말아가지고 딱 씹어서 껌을 여기다 넣는 것이죠. 그래서 껌을 여러분들 여기다가 숨겨놨다가 추잉껌 빼서 공연 끝나고 싹 말아서 씹는 그런 위치에 포켓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부럽기는 해요. 우리나라도 어떤 60년대 밴드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밴드랑 같이 나이키에 콜라보해서 제품을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제품 보면 나이키 SB 라인이기 때문에 앞에와 뒤에 이렇게 줌 에어가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점은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그레이트풀 데드의 로고 중에 하나인데, 해골박의 머리에 여기 나이키 SB라고 박혀 있잖아요. 원래 앨범에는 요 번개 표시가 이렇게 빠방빠방 들어가 있는 그런 로고가 있는데, 좀 변형을 해서, 저는 그래서 SB 중에서 이 인솔 요 아래쪽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와코템님께서 빌려주셔서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즈는 207
70 사이즈입니다. 아마 이것을 구매하셨다면 국내에서는 발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셀로 구매하셨거나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박스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무지개 박스로 되어 있는 것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이 나이테 모양의 속지와 또 다른 페어가 들어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쪽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원판 그림에 보면 마후라가 이 머플러가 굉장히 뾰족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뾰족함이고요. 그 다음에 끈 끝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 해골의 머리에 있던 그 번개 모양이 팁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그런 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965년도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가수는 누가 있었을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헤리티지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인터뷰를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음악에, 그러니까 한국 음악에 굉장히 큰 획을 긋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DJ 소울스케이프 형이 옛날에 한국에도 이런 한국 전통의 소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찾아가던 그런 루트를 그렸던 인터뷰였나? 그게 좀 기억이 나는데 1960년대 밴드 고요. 그러면 나훈아가 언제 데뷔야? 1966년도네요. 그러니까 나훈아님 정도 되면은 콜라보 나훈아 덩크. 어떤 반항아적인 이미지를 가진, 우리나라는 약간 또 이게 어른들 말씀 순종하는 이런 사회였어가지고 어떤 반항아적인 이미지가 또 스케이트보드와 잘 맞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저 혼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반항아적인 이미지는 사실 뭐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생겨난 게 아닌가 싶어요. 92년도 한 30년 그전에는 락이라든지 락이 있었구나. 한국 락의 시초는 미팔군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미팔군, 용산에 있는 미팔군에서 공연을 한국인들이 하면서 어떤 미국 문화, 어떤 미국 음악을 좀 제대로 풀어내는 분들이 거기서부터 많이 파생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레이풀 데드 신발 이야기도 신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헤리티지가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동두천, 문산, 파주, 송탄, 대구, 외관 이런 데서 컨트리나 스윙 스타일, 재즈를 연주했고 패티김, 윤복희 피크는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였고 그 당시에 우리 연예인들에게 지불한 돈이 월 평균 8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연간으로 한 120만 달러. 그때 우리가 수출로 100만 달러 내외를 벌었으니까 이 돈이 굉장히 짭짤했다는 거죠. 이제 락으로 좀 넘어와 보면 충무로와 종로의 음악 감상실이 등장을 하고요. 세시봉의 라이브 무대가 이때 나오고 신중현 님이 나옵니다. 와, 에드4가 일반 무대 첫 선을 보인다. 신중현님. 그 다음에 조영남, 송창식, 윤영주, 김상희 이름들이 나오고요. 60에서 60년대 카네기, 라스라카, 메트로, 뉴월드, 디시네, 아카데미, 시보네 같은 음악 감상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4년 2월부터 비틀즈의 선풍적인 인기가 시작되고 한국 최초의 락 그룹은 에드4가 맞네요. 신중현님의 에드4. 여기서 나온 음악이 빗속의 여인, 내 속을 태우는구려, 커피 한 잔. 에드4와 키보이스가 가장 그 당시에 한국을 좀 쥐락펴락했던 어떤 락그룹이었다라는 사실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 옛날에 한국의 어떤 60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70년대, 80년대 이런 어떤 밴드들, 어떤 이런 헤리티지들과 한국의 멋있는 어떤 브랜드들과 이렇게 콜라보 같은 거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야,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이게 이렇게 멋있게 태어났어.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미국의 브랜드인 나이키와 물론 그들은 사실 우리가 미국인이니까 우리 미국 가수를 이렇게 해야 될 생각도 안 하죠. 원래 그때부터 얘네들은 글로벌 넘버 원이었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라도 우리나라의 색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의 밴드, 옛날의 밴드를 발굴해서 막 그들과 함께 헤리티지 있는 브랜드와 같이 뭔가 이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뭐 밴드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일 수도 있고 광복절 막 이런 날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좀 바라보고요. 여러분들께 한번 안 보여드렸던 신발이라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